이번 사례는 실버타운에 들어갈까 하고 고민하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이 할머님은 지금 할머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젊으셔서요. 나이가 65세 되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면서 이 두 분이 함께 어떤 계획을 설계하셨냐면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닙시다. 이제 시간적으로 프리해졌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자 이렇게 의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답니다. 원래 계획은 해외를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고 국내 여행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등등등 많이 다녔대요. 그렇게 여행을 두 분이서 다니다가 한 번은 강원도를 여행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어느 한 실버타운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실버타운이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저게 실버타운인지 처음에 모를 정도로 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있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 앞에 조경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게 뭔가 하고 가서 알아봤더니 실버타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부터 실버타운에 마음이 훅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실버타운 들어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뭔 소리야.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실버타운을 왜 들어가?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어느 실버타운을 우리가 거기 입주로 해놓고 거기를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들을 싹 여행을 하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지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거기를 거점 삼아서 그 인근의 지역을 쫙 여행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어떤 그 실버타운을 거점으로 놓고 그 지역에 여행하는 거가 제일 큰 목적이 아니라 그 실버타운, 강원도에 있다는 그 실버타운을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부터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밥을 내 손으로 안 해 먹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부풀었던 거죠. 그 생각이.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은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왜 그런 데를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생각에는 처음에는 할머니도 실버타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게 실버타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요양시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요양시설이라고도 안 하고 요양원, 양로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비쌀 거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실버타운? 너무 비싸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 할머님이 알아봤더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비싸지도 않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밥도 안 해 먹어도 되고 한다니까 우리 실버타운 들어갑시다. 계속 쪼르는데 할아버지는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안 되겠다. 아들, 딸을 좀 동원해서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 딸하고 같이 의논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 편에 들어주는 아들, 딸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도 딸도 다 반대더래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기는 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은 다 똑같은 생각. 할머니만 혼자 실버타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귀결이 됐던 거예요. 할머니 생각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아들은 몰라도 그래도 딸인데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딸하고 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좀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해서 내가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딸이 지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나랑 얘기하는 내내도 딸이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럼 이제 그쯤 되면 좀 포기하잖아요, 원래. 근데 할머니 포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근데 참 이상하죠? 가족들이 반대할수록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고 반대 의견이 강할수록
나는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남편 놔두고 나 혼자 들어가는 건 좀 그렇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어른한테 이런 표현 쓰기엔 좀 죄송스럽지만 상당히 귀여우신 어르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시기적으로 주제를 달리해서 탐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한동안 실버타운을 많이 탐구를 해봤어요. 탐구를 해봤더니 이 실버타운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실버타운뿐만이 아니라 노인 관련 시설들이 인기가 많고요. 또 그렇게 인기가 많은 데에는 옛날식으로 우리는 이 시설을, 우리는 이 실버타운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고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니까 노인분들의 이 심리라든가 원하는 선호도도 변하잖아요. 그 변화된 그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시설 운영의 형태도 바꿔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버타운이다 또 노인 시설이다 그러면 어땠는가 하면 딱 고정이었어요. 경치 좋은데 또 공기 좋은데 이런 데 주로 설치가 됐죠. 근데 언젠가부터 실버타운도 도심 속에 위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 하고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거 하고는 무슨 차이냐 하면요. 공기 좋은 그쪽 시설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왠지 이 사회로부터 또 내 가족으로부터 뚝 떨어지게 되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시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근데 도심 속에 있는 내가 살던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시설, 노인시설이나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아파트가 이 동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주, 내 주거지가 그냥 이사를 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심 속에도 실버타운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실버타운들이 방이 없답니다. 만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닌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실버타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예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한 달에 얼마예요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정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요. 가장 정답은. 근데 그래도 어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셔서 보통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알아보니까 매달 내셔야 되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 정도 사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150만 원보다 싼 곳도 있었어요. 100만 원 정도. 이런 곳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성비 실버타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35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곳도 있어요. 이게 350이든 그 이상이든 매달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자, 그러면 350도 좋고 500도 좋고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초호화급 실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50을 내시든 350을 내시든 실버타운이 이 비용 책정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보증금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월생활비가 있게 돼요. 보증금은 가격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보증금 없이 그냥 선납하는 그런 실버타운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은 형태가 보증금 내고 들어가셔서 매달 생활비를 내시는 형태예요. 근데 이 매달 내시는 생활비 안에 뭐가 포함된 금액이냐 하면 밥값이에요. 밥값하고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집 청소 싹 해주는 비용.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느냐는 한 달에 밥을 몇 끼죠.
몇 기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실버타운은 한 달에 내가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몇 끼를 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실버타운도 있고요. 또 어떤 실버타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버타운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정한 대로 드셔야 돼요. 계약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실버타운은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20끼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이런 약간의 조건이 달려있는 곳들도 있고 참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을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노인 전문기관에 꼭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도 식사의 끼니 수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대도시에 있다라고 하면 매달 내는 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이 똑같은 조건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용이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실버타운을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실버타운 알아볼 때 요러한 게 제공되는 실버타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서 요 조건을 갖춘 실버타운을 일단 알아보시고요. 근데 그랬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오버가 된다. 그러면 살짝 이 지역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시면 그 비용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이 실버타운 지방이에요. 혼자 들어가시는데 매달 내셔야 되는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부부가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한 분 추가되는 비용으로 60만 원 정도 더 내셔서 210만 원 정도의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는 부부가 같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식사비를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실버타운에 마음이 훅 가셔서 그걸 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실버타운만 고집하는 아내의 말에 동조를 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생각에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버타운 고르실 때는요. 비용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실버타운마다 그 실버타운에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이 A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실버타운은요, 매주 문화 행사가 계속 열려요. 갤러리도 있고요. 또 음악회도 매주 개최가 되고요. 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병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양방, 한방, 무슨 과 엄청 많은 그 병원들이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그 곳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여기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쉽게 절차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고, 제가 지방 쪽에 있는 실버타운 중에 참 그 인상적이었던 곳이 스파가 종류별로 갖춰져 있는 실버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나는 그 스파, 온천욕을 참 좋아해. 나는 여기 그 집에서 살을 때에도 한 달씩 스파 예약을 해놓고 매일 다니는 그런 타입이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종류별 스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도 많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비용이 지금만큼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비쌌었어요. 근데 저쪽에 남산 쪽 올라가는 쪽에 실버타운이 하나 띡 생긴 거예요. 원래는 강원도나 이런 외곽에 많이 생겼는데 도심 속에 실버타운이 딱 생겼고, 그 실버타운의 가격이
그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여타 실버타운의 가격에 비해서 매달 내는 생활비가 반으로 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막 부랴부랴 그 실버타운에 신청을 하셨고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버타운이 홈쇼핑말로 완판이 됩니다. 완판이 되다 보니까 그 운영 법인에서 실버타운을 2곳을 더 지었어요. 근데 거기도 다 만실이 됐어요. 그래서 4번째 4호점까지 지었는데 만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알아보시고 저희처럼 노인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타운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원하는 실버타운에 내가 원하는 층에 내가 원하는 뷰가 있는 사이드로 실버타운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기란 지금 당장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3곳 내지 5곳 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실버타운을 후보로 딱 결정을 하시고요. 거기까지 하셨다면 그 3곳이나 5곳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빨리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자 한다. 나는 그래도 이 실버타운이 마음에 드는데 뭐 층수 이거 물론 내가 마음에 드는 층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층수 관계없이 그냥 아무데나 자리 나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시면 우선적으로 연락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즘은 또 이제 실버타운과 관련돼서 분위기가 60대이신 젊은 노인분들이 실버타운을 그렇게 선호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6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삶을 60 정도 되면 삶에 대해서 한번 쭉 회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해서 내 삶을 정리를 하면서 내 집에 있는 짐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까 짐이 대폭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쯤은 내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60대인 젊은 노인들이요. 요즘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거기서 해주는 아침 드시고 출근하신대요. 출근했다가 일 보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답니다. 그런 어르신들도 지금은 또 생겨났다고 하고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살고 계시는 8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을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한 달에 매달 생활비 내는 거에 문화생활이나 여기 시설들 다 이용하는 그 비용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이용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젊었을 때 들어오면 그거 다 이용할 수 있잖아. 같은 값 내고 이거 다 이용하면서 사는 게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버타운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저하고 상담해 주신 이 어르신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의논을 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은 실버타운이 우리 실버타운은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브로셔로 만든다든가 말로 홍보한다든가 이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한 달 사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두고 있는 실버타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실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하고 오늘 상담해 주신 이 분도 남편 되시는 분하고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남편이 그때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체험 한번 해보시니까 참 좋더라 하면 그때 입주를 결정하시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통해서는 실버타운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문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실버타운이 됐든 노인시설이 됐든 참 많구나. 근데 예전에는 실버타운이든 시설이든 그런 어떤 노인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선호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정식 허가난 거는 실버타운, 또 정식 허가난 거는 노인 요양원이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상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요양원인데 실버타운의 개념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내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내 몸을 혼자 건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노인 관련되는 시설에 들어가서 전문 인력들이 많을 테니까 그 분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안심되게 안정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문 기관, 노인복지 관련되는 기관, 노인상담센터 이런 데 문의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신 후에 그 가운데서 결정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노부모하고 자녀 세대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지 따로 사는 게 좋은지 서로 불편함을 줄이려면 어떻게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 드릴 수 있어서 어르신이 결정하시는데 좀 편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